자, 밀링 기능사 캠 NC 출력하는 풀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요거 다음 거는 스스로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방금 우리가 한 20-30분 걸려가지고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모델링을 완료했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자신의 원점이 현재 어디 있는가 한번 파악을 해봐 주세요. 저처럼 왼쪽 꼭대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형상에 요 턱에 요 걸려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상관이 없고.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단계는 우리가 안 외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쓰러지면 집에 가 있듯이 쭉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캠 시작. NX에서 캠 시작을 하시는 거는 시작의 매뉴팩처링이고, 여기는 구멍 뚫는 작업도 있고 평면 작업도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캠 제네럴에 밀 플래너 내지는 요 드릴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안에서 바꾸면 되니까 저는 밀 플래너로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원점 안전 높이 파트 소재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기 모드를 지오메트리 뷰로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시고, 지오메트리 뷰. 자, 지오메트리 뷰 가셔가지고, 자, 원점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원점은, 자, MCS 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자, 저는 실제 가공할 때도 지금 요 위치에 원점을 둘 것이다 이겁니다. 요 위치에. 실제 가공 요 위치에 원점을 둘 것인데, 혹시라도 요 밑에 턱에 원점이 걸려 있으신 분은 MCS 지정예를 눌러가지고 4mm니까 Z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4mm 위로 이렇게 올려두셔도 괜찮다 이겁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를 그대로 원점 할 거니 취소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원점하고, 또 높이가 선생님 뭐 베이스로 1mm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전체 높이를 범용해서 만들어 둡니다. 범용해서 전체 높이를 범용해서 만들어 두니까 요때는 형상만 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높이, 자, 여러분들 50 한다 했습니까? 100 한다 했습니까? 50.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높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움직임 중에서 급속이송 지공공 움직임 있죠. 지공공을 할 때 어디까지 올라가서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공정마다 만들기 싫으면 여기에 간격에 평면을 선택하셔가지고, 원점 정하실 때 간격의 평면을 선택하셔서 원점 평면을 찍어서 거리를 50 주면 안전 높이가 Z50이 되는 것이고, 거리를 100을 주시면 안전 높이가 100이 되겠습니다. 100을 하든 50을 하든 자기 마음이겠습니다. 저는 일단 100을 해볼게요. 여기서 거리를 100 준다고 하는 거는 코드가 이게 삽입되는 겁니다. G43 길이 보정, Z 안전 높이, 저는 이제 100 넣었으니까 100점, 그리고 공구 번호 요렇게, 요게 모든 공구 라인에 삽입이 되고, 마지막 빠져나갈 때 G00 해가지고 안전 높이로 빠져나가는 코드가 각 공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해주는 역할이 요 역할이다 이겁니다. 역할. 자, 확인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파트와 소재를 넣어야 되겠죠. 자, 파트는 요 워크피스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파트 지정을 그냥 내가 만든 형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형상 찍으시면 되고, 확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소재를 안 그려왔습니다. 밀링 기능사는 소재를 그리실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밀링 기능사는 소재를 그리면은 더 괜히 귀찮고, 그냥 요 가공 소재에서 자동 블록으로 끝낸다 이겁니다. 자동 블록으로 끝낸다. 자동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육각 물체가 형상이 안 파진 상태로 그 높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각 방향으로 크기를 조금 넓히려고 하면은 요 값들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전부 다 0인 상태로 확인하시면 가공되지 않은 육면체가 소재로 이제 들어갔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파트 소재는 뭐 자동 블록. 자, 됐습니까?
혹시라도 약간 문제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유선씨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네,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터닝 워크피스 없습니다. 그건 선반에 있는 거니까 원래 없는 겁니다. 자, 공구 생성한다. 공구 생성할 때 만들어지는 걸 보려고 하면, 기계 공구뷰로 가셔가지고, 위에 공구 생성을 누르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데, 조심하실 거는 시험장에 따라서 이 번호는 바뀔 수 있다 이겁니다. 아침에 첫 시간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감독관이 얘기 안 하면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이고 뭐가 3번인지를 물어보셔야 되겠고, 보통 1번이 10파이 엔더밀이다 그러면 공구 유형에서 밀 플래너 첫 번째 요 밀을 찍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까먹지 말자는 뜻으로 밑에 이름에다가 언더라인하고, 빈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언더라인하고 공구 파이수 정도를 적어줍니다. 10 요렇게 확인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직경값 D값, 그 다음에 밑에 번호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1 하면은 얘는 T01이 나중에 되는 것이고, T01 공구번호. 두 번째 칸에 1을 하시면 요거는 길이 보정하는 H01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필수로 적어야 되고, 세 번째 칸에 1 하면은 요거는 D01이 되는 것인데, 캠에서는 우리가 보정을 안 쓰기 때문에 이 값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적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총 4개를 적었죠. 직경값과 111. 자, 확인하고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센터 드릴을 만들 텐데, 센터 드릴은 우리가 공구 생성해서 있는 위치를 알아둬야 되겠죠. 유형을 홀 메이킹에 가셔가지고, 홀 메이킹에서 요 두 번째 것처럼 생긴 얘가 센터 드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긴 센터 드릴을 씁니다. 센터 드릴은 그냥 직경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는 확인하고 들어가 보시면 그냥 기본이 요 굵은 쪽은 한 8mm, 밑에 가는 쪽이 3.15 요게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고, 혹시 뭐 다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크기가 바뀐다 하더라도 앞에 1mm 정도 콕 찍을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그냥 숫자를 안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자, 공구번호 2번 조정 레지스터 2번 요거는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2번이라는 거는 시험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3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는 겁니다. 확인. 자, 마지막 드릴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 홀 메이킹에도 이렇게 있고, 스탠다드 드릴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또는 그냥 드릴에 가도 요런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링 툴이 있고, 여기도 있나 볼까요? 밀 플래너에는 여기는 없네, 그죠? 드릴이나 홀 메이킹에 가보면 드릴이 있는데, 일반 드릴은 찍어가지고 저는 요거를 8mm 이렇게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해도 되고, 홀 메이킹에 STD 드릴 랭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들어가서 일반 드릴은 요 PA라고 하는 요 각도가 118도짜리입니다. 118도짜리. 요게 일반 드릴이고, 우리가 값을 적어주는 건 아니고 일반 드릴이고, 자, 꼭 적으셔야 되는 거는 직경. 우리는 8mm, 밀링 기능사는 8mm 관통구멍만 보통 있습니다. 8mm. 그리고 공구번호 시험장에서 바뀔 수도 있지만은 3번 이렇게 적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요거를 요렇게 여셔가지고, 절대 자기 손이나 머리를 시험 칠 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손이나 우리 머리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냥 배신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예. 뭐 맞습니다. 꼭 시험 치고 나면은 이러면서 뭐 내 머리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재차 확인을. 자, 그래서 공구 생성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넣으셔야 되겠는데, 다시 보통은 지오메트리 뷰로 갑니다. 지금 우리 반 분들 보시면 공구를 만들고 거기서 공정을 많이 넣으시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점이 보이는 지오메트리 뷰로 가셔가지고 요 순서로 공정을 넣어 보겠습니다. 센터 드릴, 관통 드릴, 포켓 윤곽, 그리고 포켓 윤곽이 3mm 이상이면 반씩 나누어서 가공을 하고, 소재가 강이기 때문에
포켓이 안쪽에 완전히 구분되어 있으면 공중으로 떠가지고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는 구멍을 뚫은 곳에 중앙으로 직선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제 지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분된 게 아니고 다음 문제가 구분된 걸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을 넣겠다 이렇게 누르셔서, 자, 센터 드릴은 조심하셔야 되고 스팟 드릴링 요 사이클을 씁니다. 드릴의 스팟 드릴링. 그리고 여러분이 수기를 해서 다 아시겠지만 센터 드릴은 핵심 코드가 G81 X, Y, Z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고 뭐 R 이런 식일 텐데, R, F 이런 식일 텐데, 자, 81이 나오는 거는 요 두 번째 게 맞는데 기본 값으로 하면 82가 나옵니다. 82가. 그래서 드릴의 두 번째 스팟 드릴링을 찍어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묶겠다. 센터 드릴 돼 있네요. 지오메트리는 반드시 워크피스. 항상 지오메트리 뷰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골라주시고, 방법은 드릴 방법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그냥 바로 쭉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케치를 안 없앤 이유는 구멍 지정에서 선택을 할 때, 자, 구멍이 보세요. 이 위에 스케치엔 동그라미도 있고 밑에 실제로 구멍 낸 구멍도 있죠. 근데 요 위에 거를 제가 구멍을 골랐다, 확인하고 나갔다 그러면, 확인했다 그러면 여기에 윗면을 안 찍어도 된다 이겁니다. 안 찍어도 된다. 자,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요 밑에 있는 구멍을 찍었다 그러면 반드시 윗면을 해가지고 요 윗면을 잡아줘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뭐 시험 치거나 이럴 때는 한 동작이라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면. 그래서 위에 있는 요 원을 잡았고, 최소 간격 요게 R 값인데, 여기 이제 R 값인데, 구멍이 하나일 때는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이 R을 이제 5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평소처럼 5를 적어 놓고, 사이클에 들어가서, 사이클이 구멍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세트가 하나라는 겁니다. 세트가 하나다 확인하고 들어가서 뎁스 요 깊이 값에서 공구 팁 깊이,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재가 요렇게 있을 때 공구 팁 깊이는 공구가 뾰족한 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게 공구 팁 깊이입니다. 공구 팁 깊이. 공구 숄더 깊이는 요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하는 게 숄더 깊이입니다. 숄더 깊이. 바닥 공면으로는 바닥을 지정했을 때 바닥까지 공구가 딱 닿는 겁니다. 바닥 공면으로는 바닥을 지정했을 때 바닥 공면을 통해는 공구가 완전히 뚫고 나오는 겁니다. 뚫고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센터 드릴 할 때는 공구 팁 깊이 양수로 들어가는 깊이를 적습니다. 1. 그러면 Z-1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확인 하시고, 자,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될 게 드웰이 켜짐되어 있는데 요게 되면은 G82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웰을 꺼짐하셔야 G81이 나옵니다. 81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송미 속도에 가서 우리가 센터 드릴은 요 스핀들 속도를 한 800에 지금 보면은 한 50 정도 하기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밑에 열어보시면 값이 또 피드가 바뀌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바뀌는 게 있으면 바꿔주시면 되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한 후에 요거를, 자, 그림으로는 이렇게 살짝 이제 보시면 1mm 정도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모의 가공을, 처음 거니까 모의 가공을 뭐 천천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1mm 정도 점이 찍히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선반 때도 그랬지만 첫 번째 공정을 하고 나서 코드를 한번 내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다 하고 나서 코드 내놓으니까 엉망이더라 이러면 회복이 안 되니까, 첫 번째 작업을 딱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포스트, 뭐 미쯔비시 3이든지 TMV든지, 보통 우리는
시험 칠 때는 TMV 가져가서 치고 학교 내부에서는 미쯔비시 걸 하기도 합니다. 자, TMV 포스트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걸 확인해야 되겠죠. S 값이나 뭐 정회전 하는 거 마찬가지고, 요 안전 높이에서 길이 보정하는 거, 마지막에도 안전 높이로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G81 구멍의 위치, Z 깊이 1까지 RF. 이게 만약에 나중에 팩트릴링이라면 Q 값까지 나오는가, 요 정도를 한 번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맞아야 자기가 원점을 제대로 정했고 상면을 제대로 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여기서 만약 코드를 보고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되고, 지금 나는 코드는 못 봅니다 하면 시험 치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코드를 못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공정을 넣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쓰는 83 팩트릴링은 Q값만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칩 배출을 하면서 이제 관통구멍을 뚫는 것인데, 요 네 번째 것이 되겠고, 공구를 8mm 짜리로 선택해서 확인하고, 역시 구멍 지정해 가지고 소재의 가장 상면에 있는 구멍을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했다면 확인. 굳이 상면과 바닥은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상면은 그냥 소재가 있다는 위치를 뜻하는 것이고, 바닥 공면은 아까 우리가 구멍을 뚫을 때 바닥 공면 뭐까지 바닥 공면을 통해 그거를 안 쓰면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깊이를 그냥 27까지 넣을 거니까. 근데 21이면은 27까지 넣는다든가요. 좀 길기는 긴 것 같습니다. 한 25까지나 이래도 되긴 될 것 같고. 네, 그죠? 그러니까 27을 넣든지 25를 넣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이거죠. 구멍이 완전하게 뚫리려고 하면 118도로 된 이 지름만큼 더 내려가야 되니까 그건데. 예. 자, 그래서 역시 최소 간격 여기 R 값을 5 적으시고, 사이클에서 한 세트가 있는데 우리는 모델 깊이를 공구 팁 깊이로 뭐 26, 25, 27 이렇게 적으실 거니까 굳이 뭐 윗면, 바닥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는 공구 팁 깊이입니다. 공구 팁 깊이. 네, 공구 앞에 뾰족한 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27 한다라고 이제 얘기했다. 27 한다. 그러니까 공구 앞에 뾰족한 부분이 27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뾰족한 부분 말고 공구의 가장 넓은 부분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숄더 깊이다. 숄더 깊이. 그럼 숄더 깊이로 하면 한 22까지만 들어가도 되긴 되겠죠.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고, 공구 팁 깊이를 뭐 여러분들 27이라고 했으니까 27 한다. 저 같으면 한 25까지 넣겠습니다. 하면은 Z-27까지 코드가 나오겠고, 확인. 그리고 이거는 실제 시험 치는 분들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이, 구멍이 약간 가쪽으로 가 있으면 밑에 요 받치는 블럭이 있는데, 받치는 블럭, 그 블럭과 이렇게 겹치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두두둥 하면서 뭐 다 부서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조심하시고, 요 스택 값에, 자, 우리 요 27 했습니다. 그리고 요 스택 값에서 눌러서 첫 번째 값이, 여러분 Q 값 2 안 됐습니까? 3 안 됐습니까? 예, 그럼 2. 첫 번째 값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Q가 2가 된다 이겁니다. Q가 2. 그럼 밑에서 좀 이따 나오는 코드는 G83 XY 구멍 위치 Z-25나 27이나 하시고, R5. 뭐 F 우리가 뭐 100이라고 한다면 그 Q 값이 뭐 2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확인. 자, 그리고 밑에 이송 및 속도에 가서 이송 속도에 가서 스핀들 속도 우리는 800에 이송을 100 정도로 해서, 밑으로 갔을 때 또 약간 100 정도인데 시작할 때 조금 천천히 하고 싶다 하면은 진입 때 50 이렇게 낮춰주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일단은 확인해서 계산해보고
계산을 하셨다면 실제로 이 선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모의 가공은 안 하더라도 요 놈의 코드를 뽑았을 때 자꾸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시간만 있다면 코드를 뽑았을 때 핵심 코드인 G83 902 Z-27까지 R5로 F100으로 Q2 값으로 뚫는다,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 안 하고 그 기계를 돌린다는 거는 내 안전을 담보를 못 하는 겁니다. 다행히 공중에서 놀다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 밑을 뚫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멍을 선택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 보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멍 작업이 끝이 났고 오늘 이 영상은 지금 포켓이나 윤곽이 이렇게 뭐 구분이 안 되는 영상인데, 자, 우리는 그럴 때 교내에서는 보세요. 교내에서는 공정 넣기 하셔가지고 밀 플래너에서 첫 번째 공정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하겠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 버전의 NX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버전의 NX가 있어가지고 이 첫 번째 아이콘이 약간 메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험장에 가실 때는 요거 말고 3D에서 요거 눌러서 밀 컨투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요 캐비티 밀을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공구를 10파이 엔드밀로, 좀 이따가 교내에서 하는 것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만약 시험장이라면 우리는 밀 컨투어로 캐비티 밀로 10파이 엔드밀로, 황삭 정삭 하는 게 그 지시가 아니고 정 사이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피니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겠습니다. 바로 피니시. 그리고 요게 4mm이기 때문에 한 번에 깎기는 약간 부담스럽다면 2mm씩 나눠서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시험장일 때입니다. 절사 경력 지정을 누르셔가지고 그냥 측면에서 이렇게 네모를 그어서 요게 다 선택되도록 하든지 내지는 요 윗면은 제외해도 됩니다. 요 윗면을 혹시 뭐 깎을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확인. 우리가 보통 이런 윤곽을 깎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항상 한 방향 가공을 하는 파트 따르기와 한 번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깎을 수도 있는 외곽 따르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씁니다. 우리는 보통 파트 따르기를 쓰고, 특히나 소재가 강일 때는 한 방향 가공을 주로 합니다.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진위가 진출하더라도 이걸 쓰시는데, 자, 스텝 오버.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 공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한 번에 못 깎는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간격을 두고 한 번 더 들어갈 거냐, 요게 스텝 오버가 되겠습니다. 스텝 오버. 지금은 툴에 평평한데 50% 되어 있는 거니까 5mm라고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엔드밀이 10파이짜리라면 툴 평평한 거에 50%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셔도 되고, 뭐 나는 일정하게 뭐 5mm, 6mm, 7mm까지 정도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공을 해보시고 요런 데서 한번 지나가고 5mm로 들어가니까 끄트머리가 남아서 한번 더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7mm 정도로 가버리시면 되고, 이게 너무 또 이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너무 많이 깎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낮춰주시면 괜찮겠죠. 일단 기본이 한 50에서 5에서 한 7mm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기본 7 정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깊이를 일정하게 3mm니까 2mm씩 깎겠다라고 하고 2mm씩 깎겠다라고 하고 5에서 7mm 간격으로. 그리고 이속 및 속도를 우리는 자, 기본이 1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특히나 오늘 거는 공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좀 진동도 많이 느껴지고 부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0에 기본이 80 정도인데
가공을 시작할 때나 진입을 할 때는 조금 절반 속도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약간 속도를 낮춰서 들어간다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고 계산을 해보시면 오늘 여기 끝이네 거의,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진입과 진출을 반복하면서 한방향 가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한방향 가공을 전체 4mm니까 2mm씩 이렇게 가공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뭐 캠에서는 어떻게 해도 뭐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 가공을 뭐 2D로 빨리 하셔도 돼, 3D로 하셔도 되는데 2D로 속도를 낮춰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켜볼 거는 보세요. 이거 보세요. 꼬다리가 남았죠. 이렇게 꼬다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꼬다리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 왜 나올까요? 한 번밖에 안 돌았나? 아, 여기가 지금 한 번밖에 안 돌았네, 그죠? 한 번밖에. 그래서 요 간격을 한 6mm나 5mm로 줄여서 다시 돌려가지고 방금 모의 가공했을 때 꼬다리가 남았던 부분을 이렇게 치는 코드를 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안 남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림이 방금 남는다라고 나왔는데 모음을 해가지고 안 되겠죠. 2D 하고 다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모의 가공에서 정 사이즈가 나와야 되겠죠. 정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3D로 돌리신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빨리 돌려놓고 3D로 돌리신다면은 NX에서는 빨리 돌려놓고 여기 나오는 색상별로 두께 표시를 누르면 과삭이나 미삭이 생기는 부분을 컬러로 보여줍니다. 파랗거나 빨갛게. 컬러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mm 이상만 아니면 되니까 이런 코너에서 조금 빨갛게 나오고 이런 거는 뭐 전혀 문제는 없겠습니다. 뭐 100분의 4 이런 거는 뭐 측정할 수 없고 이런 부분 측정 잘 못할 것 같고. 이쪽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절삭 부분이 생긴다면 지금 요 가공 방법에서는 스텝 오버를 조금 줄여가지고 공구를 한 번 더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공구를 더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다. 예. 자, 그리고 요거 잠깐만 보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요런 이제 가공 경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거를 또 원하십니다. 밑에서 실제 가공하실 때는 이 부분 가공하고 그 다음 부분 가공할 때 이만큼 백을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10mm 올라갔다 내려와도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요걸 올리기가 싫으시면 요걸 나는 안 올라가도록 하겠다 하신다면, 자, 도훈씨하고 요거 잠깐만 보고 가세요. 요거를 이만큼 올리는 게 뭐 부담스럽다, 안 올라가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절삭 이동해서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비절삭 이동해서 요 회피해서 죄송합니다. 급속 이동해서 간격 공구축이라는 말이 요 안전 높이까지 올리라는 말인데 지금은 바깥쪽 밖에 없기 때문에 영역 내에만 우리가 보통 최소 안전 Z 3mm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확인 계산하시면 내릴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릴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좀 내려주고, 그런데 이렇게 내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선생님 여기에 형상과 너무 딱 붙어서 위로 날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형상 뭐 1mm 떠갖고 가니까 뭐 박는 거 아닌가 이라고 이제 이걸 스릴을 즐길 수도 있는데 너무 불안하죠. 그러면 한 10mm 정도 여러분들 보통 하시니까 비절삭 이동해
비저작이동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안에도 가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요 진입에서 지금 하는 게 열린 영역입니다. 안쪽이 없으니까 요 높이가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요 높이가 요거를 한 10 정도에서 한 13 정도 이렇게 주시면 10 정도 요걸 주시면 확인 계산했을 때 요 노란선의 진입 높이가 조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물체 위에서 요 물체 위에서 건너가는 요 거리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다. 조절할 수가 있겠다. 그냥 두시고 아까 처음에 안전 높이로 둬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요걸 써서 가공하면 똑같은 메뉴로 똑같이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되겠습니까? 진짜 가볼게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교내에서 하실 때는, 교내에서 밑에 가서 가공하실 때는 2D를 깎기 위해서 3D는 안 쓰셔도 되니까 공정을 요걸로도 해보세요. 밀 플래너에 요 첫 번째 요 공정을 써가지고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시험장 가시면 요 메뉴가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제가 다음 문제 드리면 안쪽에 내부 포켓이 있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구멍을 낸 부분에 직선으로 들어가자 하는 설정을 마저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하셨다면 요 3개 공정을 NC 파일로 출력하셔가지고 우리가 쓰는 포스트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뭐 저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위에 나오는 이런 코드들은 빼시고 저장해서. 그렇죠. 요까지 하셨으면 요걸 이제 저장을 하시고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날 자기가 10번에 앉았다면 바탕화면에 10번 방에 이름도 여기 보통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자기가 보통 10번에 앉으셨다면 요건 이름은 지정이 안 돼 있네요. 보통 바탕화면에 그날 작업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통은 이렇습니다. 내가 10번이니까 10하고 어쩔 때 날짜를 적을 때도 있고 밑에서 반드시 PRT가 아니고 모든 파일을 해가지고 .nc로 저장해야 되죠. .nc 내지는 4글자로 해야 된다면 뭐 지정해 주겠습니다. 5 해가지고 뭐 10 그날 날짜가 뭐 5일이라면 05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지정을 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나를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돌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2D 가공을 해도 교내에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